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유혹하는 낭독 극장. 안녕하세요. 봄이 올 듯 말 듯한 아리송한 계절입니다. 그래도 4월인데 봄은 오겠죠? 그리고 4월이면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우리 모두 기억하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쩌면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9년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안산시 문예진흥금 지원으로 만든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마리아와 권기옥 열사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간 관계상 방송에 빠진 열사가 계십니다. 바로 윤희순 열사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오직 나라를 위해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 작품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1900년대 치열했던 우리 조상들의 삶 속으로 떠나 보실까요? 의병대장 윤희순. 때는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고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직후 구한말 시대. 조명 들어오면 윤희순 집에 모여 친척 안학과 대지내미가 제사 음식을 하고 있다. 그나저나 영울댁은 왜 여태 안 나타나? 안 나타날 거예요. 왜? 또 술 마셨나?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마 못 나올 거예요. 얼마나 퍼마셨길래 해가 중천인데 여태 안 나타나? 말도 마세요, 형님. 영월댁이 어제도 취해가지고 아니에요. 말 안 할래요. 왜? 무슨 말인데 말을 하다 마라.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그러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야? 해봐. 어제 김씨 집안 제삿날이었잖아요. 일손을 돕겠다고 하더니 일손은커녕 또 홀짝홀짝 술이나 마셨겠지. 예,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세상에 산 밑에 가서 오줌을 누겠다고 비틀비틀 걸어가지 뭐예요. 으이그 주책이야. 보험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이 사람이 안 내려와? 음식 쏟잖아. 아이고, 빨리 내려오라고. 예. 이때 이웃에 사는 영월댁 헐레벌떡 들어온다. 아유, 벌써들 시작하셨네. 제가 깜빡 늦잠을 자가지고요. 으이그 이 꼴이 뭐야 이 꼴이. 자넨 도대체 언제쯤이나 정신을 차릴 텐가? 아유, 왜 그러세요, 형님? 아유, 저리 가게. 술 냄새 나니까. 아유, 술 냄새라뇨. 저 술 안 마셨어요. 아이고 저리 가라니까. 아유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영월댁 아랑곳하지 않고 콧노래까지 흥얼흥얼거리면서 제사상 차리는 걸 돕는다. 넌 도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매일 술을 퍼마시는 거야. 그것도 아녀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제발 남 부끄러운 줄 알아. 야, 너무 그러지 마. 요즘 같은 세상에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버텨? 술이라도 한 잔 걸쳐야 살지. 그나저나 동상 형님은 안 계시나? 내 말이
도대체 제삿날 준비는 안 하고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에휴. 형님, 혹시 들으셨어요? 우리 동네에 의병이 숨어 들어와 있대요. 그래? 네, 외놈들이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대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혹시 돈상이 형님이 숨겨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구 집안 말아 먹을 생각이야? 전 평소 동상 형님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아, 시끄러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나저나 동상이 형님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더라? 의병하세, 의병하세, 뭐 그러던데?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서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던데요. 곡조가 쉬워서 저도 금방 따라 부르겠던데요. 의병하세, 의병하세. 아니 좀 조용히 좀 해. 일 안 할 거면 가고. 아, 네. 다른 한쪽 무대가 밝아지고 안악들 있는 곳은 조명이 어두워지나 암전은 아니다. 밝아진 곳에는 유니순이 아이를 업고 관객을 향해 노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엇라 할까 의병들을 도우세 의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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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사람도 의병하세.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모께서 외놈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아녀자로 태어났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의병하자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곡조는 이곳 춘천을 비롯한 강원 지방에서 많이 불려지는 한오백년 민요에 붙여봤습니다. 여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시작.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엇라 할까 의병들을 도우세 우리들은 무엇라 할까 의병들을 도우세 의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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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의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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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우리 안사람도 의병하세. 거기 조센징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이 노래 많이 불러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 서라! 정적과 함께 무대 전체 불 켜지면 한쪽에 영월대기 의병하세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뭘 할까 의병들을 도우세. 자네 조용히 하지 못하겠는가? 윤희순이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들어온다. 하마터면 잡힐 뻔했네. 돈상애미 네. 도대체 집은 비우고 어디를 또 갔다 온 거야? 형님 오셨어요? 원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해 급하게 뛰어오게. 도대체 집안 제삿날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 겐가? 죄송해요 형님. 아랫마을에 잠깐 볼일을 보고 오느라고요. 볼일은 무슨 볼일? 바른 대로 말하게. 왜 말을 못해?
의병하세, 의병하세, 의병. 자네 취했나? 아이, 취하긴요. 아직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친척 아낙 윤희순이 들고 있는 가사지를 뺏는다. 이거 이래도 시치미를 뗄 텐가? 저기 형님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됐네. 긴 말 할 것 없어. 자네가 다시 이런 짓 버리지 않으면 돼. 형님 저 못 그만둡니다. 계속 해야겠습니다. 뭐?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아이고. 돈상 형님 왜 이러세요? 일본군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 우리도 이 나라 백성이잖아. 나라가 망해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는 없어.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어.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어. 돈상애미, 어린 것들은 생각도 안 하나? 자네가 잘못되면 이 어린 돈상이는 어떻게 할 셈인가? 형님, 이 어린 것에게 우리가 겪은 수모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형님, 그건 남정네들의 일이에요. 그걸 왜 우리 같은 야녀자들이 하나요? 아녀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부모 공경 잘하고 자식 낳고 남편 잘 섬기는데 힘써야지. 유씨 집안에 대단한 인물 들어왔다고 수군대느라 동네가 시끄러워 죽겠어. 나라를 위한 마음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어요? 누군 나라를 위한 마음이 없나요? 마치 혼자 애국자이신 것처럼 유난을 떠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해야지. 형님 말씀대로 시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의병자로 나가서 애쓰시는데 며느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만하게. 귀하게 얻은 아들 끌고 다니면서 괜히 병나게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돈상이 재우고 올게요. 윤희순 방으로 들어간다. 뭐들 하고 있어. 얼른 제사 준비나 해. 아낙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영월댁만 빼고 모두 부엌으로 들어간다. 혼자 남은 영월댁 잠시 안쪽 눈치를 살핀다. 오늘 일을 많이 하려면 목부터 축여야겠는데 동상형님은 술을 어디다 두셨을까? 영월댁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요놈은 간장이요, 요놈은 된장이고 슬똑 요놈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러다 장독대 뒤에 숨어있는 소년을 발견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체라니.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소년 의병 잠꼬대를 하며 살짝 움직인다. 안악들 혼비백산에서 비명을 지른다. 저기 시체가 움직여요. 이렇게 막 무슨 일이에요? 시체 맞아요. 시체가 지금 이게 시체 아니에요. 진정들 하세요. 학생. 윤희순 소년 의병을 흔들어 깨우고 의병은 일어나 안악들을 보고 놀라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시체가 인사를 하네? 시체가 아닌가 봐. 그래.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해. 호들갑 좀 그만 떨고. 설마 우리 마을에 숨어 들어왔다는 그 의병? 네. 거봐요. 제가 돈산 형님이 숨겼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난 몰라. 이제 큰일 났네. 우리 마을 다 망했네. 좀 조용히 하라니까. 이러다 진짜 일본군이 어쩌려고 수선이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가슴이야. 영월댁 술병을 찾아서 벌컥벌컥 들이킨다. 넌 이 와중에 술이 넘어가냐? 너무 놀라서 이거라도 한 잔 해야 진정이 될 것 같아서 그래. 학생, 몸은 좀 어때요?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요. 밥 차려줄 테니까. 형님, 밥은 무슨 밥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내보내야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식 키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 몰라? 더구나 나라를 위해 뭔가 해보겠다고 애쓰는 학생에게. 그래. 넌 자식 새끼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대진애미,
저 학생 밥 차려주게. 돈상애미는 나 좀 보고. 용월댁은 밖에 나가서 망 좀 봐. 제가요? 의병을 숨겨주다니 자네 도대체 어쩔 셈인가? 저희가 산속에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몇 초를 굶었는지 기진맥진하길래 제가 몰래 데려왔어요. 자네 제정신인가? 지금 일본군들이 의병들 잡는다고 온 마을이 흉흉한 판에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 그럼 저 어린애를 그냥 산속에 놔뒀어요. 옳았단 말인가요? 그대로 뒀으면 굶어 죽었던지 일본군에게 끌려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마을로 데려오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 다 죽어 나가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아주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학생,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밥 다 차렸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밥은 먹고 가게. 네. 형님 어쩌시려고. 내 집에 온 손님인데 사람이 밥은 먹여 보내야지. 학생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으려는데 영월댁 들어온다. 와요. 누가? 온다고요. 뭐가? 일본군! 야,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숨겨! 이리 와 학생 빨리 이리 와요. 빨리 숨어야 돼요. 어디요? 저긴 변소잖아요. 지금 변소냐 아니냐가 중요해. 어서 들어가. 아니 지금 밥상을 들고 변소를 야 밥도 먹으면 다 똥이야 똥.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잡혀갈래요. 너 잡히면 우리도 다 죽어. 이리 와. 아유 큰일 났네. 이걸 어쩌면 좋아. 진정해. 마음 단단히 먹고 들키면 우리 모두 끝장이니까. 안악들 서둘러 제사 준비를 한다. 곧이어 헌병 등장. 헌병 안악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간다. 텐노 헤이카 반자이 반자이. 요시 반자이 반자이. 요시 반자이 무슨 일입니까? 요시 뭐? 왜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냔 말입니다. 보다시피 공무 수행 중이다. 의병 한 놈이 이 마을에 숨어들었단 신고가 있어 수색 중이지. 여기 누구 수상한 놈을 본 사람 없는가? 15쯤 먹은 사내 녀석인데. 글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제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구만. 조상을 잘 모신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지. 훌륭해. 요시! 근데 제사를 지낼 남자는 하나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죠? 이 동네 남자들은 다 의병질을 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들었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그쪽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긴 내가 신경을 쓸 일은 아니지. 어쨌든 잠깐 집안을 둘러봐야겠다. 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긴 아녀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둘러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숨기는 게 없다면 못 보여줄 것도 없지 않은가? 헌병 둘러보기 시작하고 모두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여긴 아무것도 없군. 근데 저쪽은 뭔가? 거긴 변소예요, 변소. 그쪽도 한번 살펴봐야겠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여기 변소 쓰시려고요? 아니, 살펴만 볼 생각이다. 저리 비켜. 아이 근데 냄새가 많이 지독할 거예요. 내가 열을 먹은 걸 방금 싹 비웠거든요. 뭐? 열흘?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네, 열을. 아닌가? 보름인가? 그냥 살펴본 걸로 하지. 아유 그래요. 자 변소 따위는 봐서 뭐해요. 이리 오세요. 수고가 많으신데 어찌 이거라도 한 입 하세요. 됐어. 지금 공무 수행 중이야. 아이 이게 진짜 맛있게 부쳐졌단 말이에요. 한 입만 드셔봐요. 어허, 공무 수행 중이라니까. 아이고, 자 먹어봐요. 이게 지금 뭐하는. 맛있군. 냠냠. 맛있어.
하나만 더 줘봐.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다니까요. 자요. 먹어요. 냠냠 쩝쩝. 맛있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근데 맛은 있는데, 이건 무슨 냄새야? 냄새. 아이고, 내가 변을 보고 손을 안 씻었나 봐요. 물 가져, 물! 여기 물. 꿀꺽. 잠깐, 이건 물이 아니잖아. 아이고, 이건 술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술. 안 돼요. 이거 뱉으면 안 돼요. 이거 뱀술이야.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건데. 꿀꺽. 잘했어요. 이거 잘했다. 이 여자 정말 정신이 없는 여자구만.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백만 더 좋았어도 이런 시골 구석까진 안 오는 건데. 볼일 다 봤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당신 말이야, 아무래도 오늘 오전에 장에서 이상한 노래하던 그 여자 같은데. 우리 형님은 오늘 장에 안 가셨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제사 준비를 했다잖아요. 아니야. 아이까지 업은 모습이 있다. 아이 업은 여자가 한둘이요? 괜한 행패 부리지 말고 썩 물러가시오. 행패? 행패라. 이것들 봐. 너희는 힘이 없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우리 대일본 제국은 망해버린 조선을 구하기 위해 왔어. 그럼 고마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근데 왜 고분고분하지 않은 건가?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야. 의병 나부랭이나 조직해서 덤벼들고 있어. 이거야말로 백망덕한 행패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남의 나라 침략하는 건 부끄럽지 않소? 남의 나라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남의 나라 국모를 시해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요? 뭐? 뭐야? 다시 말해봐! 당신들 일본은 우리나라가 좋으면 그냥 와서 구경이나 하고 갈 것이지. 친일파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겠다니 이게 무슨 파렴치한 짓이오. 우리가 아무리 유순한 백성이라 한들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소? 그래. 나도 듣자 하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인 줄 알아? 뭐? 보자 하니 보자긴 줄 알아? 뭔 소리야 이게? 잘 들어. 우리 조선 사람들 화가 나면 황소 같고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야. 뭔 사람이야 그게? 우리 대에서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또 그 후손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싸울 것이야. 알겠어? 뭐? 뭐 하고 있어? 남의 제삿집에 들어와서 술이나 처먹고 볼일 끝났으면 썩 물러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조센징들이 미쳤어! 안악들 빗자루 뒤집게 빨래방망이를 들고 헌병을 진짜 때릴 듯 위협한다. 일본군 놀라서 뛰쳐나간다. 돼지내미, 너 용감하더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너보다 잘하거든. 형님,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존경스러워요. 나 똑똑한 거 이제 알았어? 네. 그나저나 일본군이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요? 살짝 걱정도 되는데. 아이고, 네가 그렇지. 아니에요. 걱정한 게 당연하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돼요. 갔어요. 아이고, 깜빡했네. 아이고, 학생 어서 나와. 저런 어린 학생도 뭔가 해보겠다고 애쓰는데 우리 어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형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난들 그걸 모르나? 하지만 우리가 나서면 저놈들이 더 악랄하게 굴까봐서 몸살인 거지. 그래, 돈상애미, 우리 뭘 하면 되는지 알려줘봐. 의병하세. 우리 한 사람도 의병하세.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며칠 더 쉬었다 가요. 아니에요. 의병대가 있는 곳을 외놈들이 알아차린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알려줘야 해요. 내가 갈게. 자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맞아요. 아주머니가 가시기에는 위험해요. 제가 갈 거예요. 안 돼. 너는 얼굴이 알려줘서 위험해. 그래,
그러니까 제가 갈게요. 이래봬도 몸도 튼튼하고 이곳 지리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윤희순 아이를 업고 나갈 채비를 한다. 아이고, 저 학생을 보낼 수도 없고 돈상애미를 보낼 수도 없고. 자네 정말 가야겠나? 네, 형님. 에이그, 저 황소고집을 누가 말리나. 형님, 돈상이는 저 주세요. 제가 볼게요. 자네가 무슨 예를 봐. 만날 술이나 마시면서. 이리 줘. 내가 볼 거야. 저 술 끊을 거예요. 네가 술을 끊어? 아이고, 개가 똥을 끊지. 야, 진짜야. 나 이제 술 끊고 동상 형님 따라다니면서 노래 부를 거야. 자, 돈상이는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게나. 대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장? 여자가 무슨 대장이야. 나라를 위한 마음에 남녀가 따로 없다면서요. 그러니 형님이 저희의 대장님이신 거죠. 그러네. 그럼 나도 이제부터 대장님이라고 불러야지. 대장님. 대장, 여기는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네. 돈상아, 엄마 다녀올게.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나라를 너에게 물려줄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게. 네. 다녀오세요. 대장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윤희순, 강현규, 친척 안악, 유란희, 영월대, 김윤희, 대지내미, 윤미라, 소년의병, 김가은, 일본군, 이동건, 나레이션의 한지은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이 윤희순 열사님과 전에 들려드렸던 권규옥 그리고 조마리아 이분들의 이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뭐 답사도 많이 다니고 자료조사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19년도에 만들어졌었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년 반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삶 속에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속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던 대사들이 그 윤희순 열사가 의병가사에 기록한 그 내용에서 저희가 이 대사들을 많이 따왔었거든요. 외놈대장 보거라라고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단발령이 선포되면서 조선이 막 들끓었었는데요. 그때 항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고 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다 집 나가서 이제 싸우러 나가고 일본에서 맞서 싸우러 나간 남편이 시아버지가 아들이 무사하길 바라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여성들은 빌고 이랬는데 집안의 여자들은 이제 일제에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었지만 하지만 우리 윤희순 열사님은 달랐던 거죠. 그분은 결연히 붓을 들었습니다. 조선의 선비 아내 윤희순이라는 이름으로 외놈대장 보거라라는 경문을 보내서 일본 대장에게 경고를 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발간한 윤희순 평전에서 발췌를 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놈 대장 보거라. 너희 놈들이 우리나라가 욕심나면 그냥 와서 구경이나 하고 갈 것이지. 우리가 너희 놈들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우리나라 사람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금님을 괴롭히며 우리나라를 너희 놈들이 무슨 일로 통치를 한단 말이냐. 아무리 유순한 백성이라 한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알았단 말이냐. 절대로 우리 임금님을 괴롭히지 말라. 만약 너희 놈들이 우리 임금님, 우리 안사람네들을 괴롭히면 우리 조선의 안사람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 우리 안사람도 의병을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국모를 살해하고도 너희 놈들이 살아서 가기를 바랄 소냐. 이 마적대 오랑캐야. 좋은 말로 할 때 용서를 빌고 가거라. 뭐 이렇게 돼 있다가요. 또 뒷부분에 가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희 외놈들, 그렇지 않아도 원숭이 꾀어우 같은 놈들인 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니와 우리 조선 사람들 화가 나면 황소, 호랑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못 잡으면 후대에도 못 잡을 소냐. 우리 후대 후손들이 너희 놈들 잡고 너희 정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너희 나라로 가거라. 너무 지나치게 하면 후회할 것이다. 후회하기 전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이용도 그만하고 제주도 그만 부려라. 좋은 말로 달랠 적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대장놈들아, 우리 조선 안사람이 경고한다.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 대단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면은 그 유교 사상에서 여성분들은 그냥 집에서 그 아내라 그러죠. 집안 삶을 돌보다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었는데 이분은 결연하게 이렇게 외놈 대장 보거라 하면서 막 꾸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 놀라기도 했고 감명도 받았습니다. 이 작품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이렇고요. 다른 분들 말씀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 뭐 우리 김윤희 배우님. 저는 윤희순 열사의 생애에 대해서 좀 조사해 왔습니다. 윤희순 열사는 1860년 윤익상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빨리 여의었고 9살이 되던 해에는 계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희순 열사는 어려서부터 시련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16세가 되던 해 평소 교류에 오던 고흥 유씨 집안의 유재원과 혼인합니다. 고흥 유씨는 위정척사 운동과 의병 운동을 주도했던 유인석과 의병장 유준교, 그리고 의병 가사를 지었던 류홍석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시아버지를 비롯한 가문 사람들이 의병 활동에 뛰어들자 36살이던 윤희순도 의병을 돕기 시작합니다. 윤희순은 의병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안사람 의병가, 애달픈 소리, 방어장, 병정노래, 의병군가, 오랑캐들아 경고한다, 외놈 앞잡이들은 금수들아 받아보거라, 병정노래 등 다수의 경문과 의병가를 지었습니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이후 고종이 퇴위되고 정미 7조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적으로 다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윤희순은 30명으로 구성된 안사람 의병단을 조직합니다. 안사람 의병단은 화약 만드는 일을 뒷바라지하고 군자금 거두는 일까지 나서게 됩니다. 1911년 윤희순은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이듬해인 1912년 52세의 나이에 노학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윤희순은 교장이 되어 학생들을 직접 모집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는 1915년 폐교될 때까지 50여 명의 반일 애국자를 키워냈습니다. 중국 생활 도중 시아버지와 시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차례로 잃었지만 아들인 유동상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탱했습니다.
아들 유돈상은 만주와 몽골, 중국 중원으로 뿔뿔이 흩어진 의병의 후손과 문인들을 규합해서 180여 명으로 구성된 조선 독립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때 윤희수는 이들의 친인척 20명으로 구성된 가족부대를 결성해 통신 연락 업무와 모금 활동, 정보 수집, 군사훈련 등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1935년 7월 아들 유돈상이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순국하자 11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우리 윤희순 열사님의 그 일대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생을 진짜 조국을 위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뭐 의병들을 돕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직접 무기 뭐 화약 제조도 하시고, 화약 제조를 네. 하고, 그리고 뭐 자금도 마련하시고, 자금도 마련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해외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을 때 해외로 또 가족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갔어요.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네. 거기서도 또 의병 활동을 같이 도우시고. 윤희순 여사님이 그 1935년에 이제 일제 앞잡이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시던 중에 네. 8월 2일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음. 근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75세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낭독극을 했던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직후 요때 나이가 47세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극을 만들면서 윤희순 열사님이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16살에 네, 이제 16살에 하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 남편분이 너무 바깥일이 바쁘신 거야. 뭐 이런 대외적인 그 시아버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네. 의병 대장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애를 애를 20년 만에 낳으신 거예요. 돈상이를. 돈상이 우리 이야기 중에 나오는 돈상이가 완전 늦둥이네요. 네, 그러니까 첫 아이인데 20년 만에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게 1895년 요때가 이제 돈상이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저희가 이야기를 그 뒤에 이제 안사랑 우병가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시대를 그때로 이렇게 잡은 거죠. 네, 아무래도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또 바깥 분들이 나라의 큰일을 먼저 우선시해야 됐기 때문에 집에 자주 들어오시기도 힘드시고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자료 준비하신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다음 얘기하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중에 넋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네. 노래 듣고 다시 왔습니다.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저희가 지금 음악 나가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유란이 배우님이 그러셨나요? 대사가 진짜로 그 외놈대장 보고라에서 굉장히 많아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화가 나면 황소 같고 호랑이와 같다고 이걸 이제 윤희순 열사님이 쓰셨는데 저희 대본 작업할 때는 이제 친척 안 하기 하는 말로 그렇게 들어가 있었죠.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윤희순 열사 자료 준비하면서 그냥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주세요. 네. 그 윤희순 선생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한테도 의병 가사를 보급시켰대요. 네네. 이때 한 그 연설 한 구절인데요. 네. 저는 천하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1000번을 넘어지면 10,000번을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온 것은 일본 놈들한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래 가면서 그 중국인들한테도 연설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열사의 마음이 정말 이 강건함,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딱 드러나는 것 그쵸.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인가. 중꺾마. 네. 그걸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2019년에 출간된 만화책이 의병장 희순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은 방송 일을 하다가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는 곤숫돌 작가가 글을 쓰고 역사 만화가로 활동하는 정용현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글 쓰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글 쓰는 사람이 곤숫돌.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숫돌. 권숫돌님? 네. 권숫돌 작가님?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윤희순 의병장과 류인석 의병장의 활동 그리고 독립운동가 집안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만화로 재현된 윤희순 의병장의 이야기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던 곡진한 역사가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해요. 해방 후 귀국해서 청계천 넉마주의로 살아야 했던 공육지들의 소름으로 시작한 이야기인데요. 경술국치 이전 춘천 남면과 일제하 간도에서 윤희순 일가의 힘든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결국에는 고문으로 옥사하는 큰아들 류돈상의 인생을 관조하는 윤 의병장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줘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일제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거기서 죽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윤희 배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11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자식을 먼저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2019년부터 같이 이 작품에 참여했던 우리 이동건 배우님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에요. 또 4년 만에 다시 같은 역할로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소감 좀 들어볼까요? 4년 만에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도 거의 독립운동가들 하면은 남자분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성분들 해도 이제 유관순 그쵸. 누나. 우리 누님 영원한 누님 유관순 누님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윤희순 이 의병 대장님부터 해가지고 했을 때 저한테 되게 낯선 이름들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계기가 되면서 여러 여성분들 알게 돼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네. 그때 권기혁도 하셨었죠. 네. 권기혁의 또 다른 자아를 했었죠. 그렇죠. 네, 남성적인 모습을 담당했었죠. 네, 우리 이동건 배우님은 우리 극단 유혹은 아니시지만 안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배우님으로서 저희 이 작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작품에 지금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아마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인가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 우리 이번에 처음 참여한 김가은 배우 얘기도 좀 잠깐 어땠는지 소감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매우 뜻깊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끝? 그리고 제가 신기했던 거는 윤희순 열사님께서 미스터 선샤인의 고해신의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좀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인지 더 이 극이 좀 더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스터 선샤인의 고해신이었죠.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도 총 들고 막 이런 모습이 되게 낯선 모습이었는데 그게 우리 윤희순 의병대장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특히 역시. 마지막 장면이 또 그 고유순이가 왜 의병대를 만들어서 총 같은 거 가르치면서 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 에 그쵸,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윤희순 대장님이랑 되게 많은 부분이 닮았죠. 왜냐면 의병대를 같이 조직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또 같이 오랜만에 참여한 윤미라 배우님도 소감 한마디. 저는 같은 윤씨 집안의 조상님으로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윤희순 열사님 이야기를 이번 작품을 통해 하게 됐는데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특히 윤희순 선생님은 여성들이 의병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 의병 노래들을 지었는데요. 여성분들만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 외놈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우리나라의 오랑캐 같은 그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꾸짖는 노래를 가사에 많이 네.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청년들한테도 우리 청년들아 의병하러 나가보자. 의병하여서 나라를 찾자. 아낙네들도 의병을 이렇게 돕는데 하물며 우리 청년들아 나라 잃고 가만히 있을 소냐.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가자라면서 구국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그때 당시 나이가 어머니의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가르침을 크게 줬던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우리 또 한번 이런 극을 좀 한번 더 만들면 어떨까? 이번에 소개된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을 또 저희가 찾아서 또 한번 네. 이런 작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45년에 할까요? 너무 늦나? 네,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 세 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하고 간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다시 읽으면서 한 분을 굉장히 좀 깊게 하는 거 그것도 좋을 것 좋겠다라는 같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시립 청소년 도서관에는 윤희순 의병장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이 동상은 한 손에 책을 들고 포효하는 윤 의병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길에서 멀리 있고 도서관의 후원에 있다는 점이어서 그 윤 의병장을 추도하는 사람들이 이 동상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의암공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에는 안사람 의병가 등을 수록한 윤희순 의병가 비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 몰랐던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보니까 요번에 2024년도에 그 누구죠? 송혜교님하고 또 뭐 그쪽하고 해서 이 우리 윤희순 의병대장님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도 찍고 뭐 그거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앞서갔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한 4년 앞서서 간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조상님 얼굴 한번 보러 갈까요? 이건 그리고 여담인데요. 윤희순 여사님 생일이 6.25예요. 6월 25일 생이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음력이실까요? 양력이실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중국에도 윤희순 의병장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랴오닝성 환인현 노학당 분교터에는 노학당 유지비가 있는데 이곳에 윤희순 의병장의 노고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그걸 노학당을 설립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지금 또 노래 한 곡 듣고서 갈까요? 김민기가 부릅니다. 친구.
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고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이 그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치셨다? 그게 요즘 같으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조국 속에 속해 있는 나라는 그 존재감, 조국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윤희순 의병대장님이 아들이 죽고 나서 그 회고록을 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쓰셨다 그래요. 매사를 시대에 따라서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요. 처음 오프닝 멘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16 참사, 세월호 참사 10주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도리로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 그 마음은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세월호 가족분들과 또 우리 10주기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옥이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